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김성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목 관절염이란 어떻게 찾아오고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런 얘기를 나눠보았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치료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질병들은 그 시기, 정도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는데, 관절염 역시 정도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발목을 내측과 외측 공간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고, 보통 내측부터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측 관절의 변화, 진행 정도에 따라서 관절염을 분류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약간의 관절염 징후가 보이지만은 관절 전체 공간에는 변화가 없을 경우를 1기로 부르고요. 관절 내측부의 관절 공간이 좁아지면은 2기, 그게 좀 더 진행돼서 내측부 관절을 구성하는 두 뼈가 완전히 닿으면은 3기로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에 남아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이 다 붙어버리면은 4기, 즉 말기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병기 중에 초기에 해당되는 1기나 2기의 초반, 그런 경우에는 깔창이나 기타 보조기, 주사, 약물치료 등으로 증상 호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 우선 원인되는 질환을 찾아서 교정을 함께 하셔야지 됩니다. 발목에 계속 접지르게 되는 불안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한 인대봉합술 혹은 재건술을 함께 시행해 줍니다. 아직 관절 손상이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서 기존 관절을 보존할 여지가 있다면 틀어진 발목을 바로잡아주는 교정 절골술을 합니다. 하지만 드물게 발목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경우, 활동량이 많거나 혹은 나이가 젊은 층에서는 관절을 붙여서 강한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관절 유압술을 고려하고, 반면 활동량이 적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움직임은 보장되지만 힘은 조금 약할 수 있는 인공 관절 수술을 고려합니다. 발목 관절이 다른 관절이 작다고 해서 인공관절 수술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1시간 전후에 수술은 대체로 완료가 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의 최대 장점은 발목의 움직임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 전과 거의 유사한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싶다면 인공관절 치환술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활동량이 많고 무거운 물건을 많이 짊어지는 사람의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시 남아있는 뼈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관절 유압 술이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어서 환자와 의사가 충분한 상의 후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발목은 그 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관절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기기 시작하면 꽤 빠르게 진행합니다. 통증, 불편감 등이 있다면 조속히 병원을 방문하시고 의사와 상담 후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